제가 한 10년쯤 전에 이런 무협 단편을 몇 개 썼습니다. 각각 전체 내용은 조금 길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분만 갖고 온 거예요. 이 작품들 중에서 주로 많이 등장하는 단체가 인퇴로하고 암두사입니다. 이 두 군데가 어딘지는 아시겠죠? 이 글 안에서는 인퇴로는 주르고 암두사는 절이에요. 근데 무협지 좀 읽어보신 분들은 그 무협지 안에 나오는 절은 우리가 아는 그런 절이 아니죠. 아무튼 제가 썼던 글 안에서는 그 두 단체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거세어 상단. 여기도 어딘지 아시겠죠? H베가에 만든 데 커세어입니다. 커세어는 이 작품에서도 나오고 이건 다른 작품인데 여기서도 나와요. 하도 옛날에 썼던 거라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두 개만 갖고 온 거예요. 야, 이게 언제적 이클립스냐. 아무튼 이렇게 제 작품에도 자주 등장할 정도로 커세어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커세어 영상을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언젠가는 영상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죠. 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커세어 벤젠스 DDR5예요 16기가 두 짝이고 5600에 CL36짜리입니다 일단 개봉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하네요. 검은색 무광 재질이에요. 상단 부분에는 해적선 로고가 있습니다. 커세어가 원래 디자인하는 잘 뽑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미네이터 나눔하면서 빛강오병이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이렘의 특징을 짧게 4글자로 설명드리면 빛강오병이다. 비주얼은 깡패고 오버클럭은 병신. 커세어가 항상 비주얼은 깡패입니다. 근데 원래 오버클럭도 깡패였었어요. 지금은 왕좌를 뺏겼지만 지금의 커세어는 하이엔드 게이밍 기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안 만드는 게 없죠. 파워, 케이스, 키보드, 마우스, 램, 수냉 쿨러 뭐 5만가지 제품을 다 만듭니다. 근데 그 많은 제품들 중에 원래 커세어가 만들던 게 뭐였냐? 램이에요, 램. 에너맥스는 파워를 만들던 회사고 사운드 블라스터는 사운드 카드를 만들던 회사였던 것처럼 커세어는 원래 램을 만들던 회사입니다. 설립한 지가 거의 30년쯤 되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원래 시작은 캐시 메모리 스틱이란 걸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캐시 메모리 스틱을 꽂는 슬롯이에요. 여기다가 이거를 끼우는 거죠. 이런 게 캐시 메모리 스틱이에요. 그런데 그 캐시 메모리가 펜티엄 2 때부터인가 CPU 안에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밧줄 끊기게 생겼으니까 이런 고성능 오버클럭 메모리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죠. 실제로도 대박을 쳤어요. 우리가 아는 도미네이터가 처음 나온 게 DDR2 때거든요. 그땐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최고였다고 합니다. 저는 DDR3에서 처음 만져봤어요. 우리가 아는 익숙한 그 디자인. 아무튼 DDR3 때까지도 최고였었죠. 그러던 중에 지땡땡이라는 강력한 대항마가 생긴 거예요. 아니, 지땡땡도 원래부터 있긴 있었죠. 트라이던트라는 모델이 빅히트를 한 거예요. 트라이던트가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은 비슷비슷했었어요. 제 기억에는 3200에 CL14 그때부터 대세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커세어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벤젠스가 우리말로 복수라는 뜻이거든요. 복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뺏긴 자리 찾아와야지. 이 마크를 바꾸면서 그때부터 안 된 것 같아. 저는 예전 로고가 더 좋았었는데 이 로고가 바뀌면서부터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지, 로고가 바뀌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니까 로고를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여기 미와리 와가지고 점을 본 거지. 여기 CEO가 앤디 폴이라는 형님인데 커세어가 생긴 지가 오래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CEO는 이 양반 혼자서 헤쳐먹고 혼자서 해드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양반이 점을 본 거야. 그러니까 무당이 이 로고를 바꿔봐라 그랬겠지. 좀 공격적으로다가.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바꾸라니까 이 단순한 양반이 이걸 삐죽삐죽하게 바꾼 거. 자, 헛소리는 이제 집어치우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테스트했고요. 제 방이 5월달만 돼도 해가 많이 나는 날에는 온도가 이래요. 이 상태에서도 돌려보고 에어컨을 켜고도 돌려봤어요. 오버클럭 환경은 CPU는 오토, 램은 각각 이렇게 3가지 조건으로 돌려서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수동으로는 이 정도까지 오버가 됩니다. 얘는 삼성 칩을 썼습니다. 6600에 CL36이에요. 근데 전압을 1.35V만 준 거예요. 1.435까지 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 온도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칩이란 걸 감안하면 예상보다 오버가 잘 됩니다. 하이닉스 칩을 쓴 애들하고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제가 DDR5 XMP 메모리를 여러 개 만져봤거든요. 제가 만져본 것 중에서 하이닉스 칩을 쓴 건 하나밖에 없어요. 걔를 제외한 나머지들 중에선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칩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삼성 시금치도 거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램 타이밍 중에 몇 가지는 하이닉스보다 덜 쪼여지지만 대신에 전압은 더 적게 먹어요. 그게 삼성램의 특징이에요. 그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순정 상태일 때랑 XMP만 적용했을 때, 수동으로 오버했을 때의 타이밍 비교입니다. 각각 이렇게 적용했을 때 성능 차이는 각각 읽기 쓰기 카피와 레이턴시의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수동 오버해서 쓰시는 게 제일 나을 테고 이게 귀찮으면 XMP만이라도 적용하는 게 좋겠죠. 게임은 배그 한 가지만 비교해봤어요. 순정, XMP, 수동 오버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동 오버클럭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6400까지는 정말 쉽게 들어갑니다.
SA하고 CPU VDDQ 그리고 램 전압 정도만 만져주면 돼요. 근데 6600은 이 버전 바이오스 기준으로 한 가지를 더 만져줘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물론 또 램 간의 수율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램 받을 때 6400은 잘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램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버 성능 만족, 디자인은 대만족.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온도예요. 둘 다 63.8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거는 에어컨을 안 켜고 돌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온도에서는 TM5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고 새로 돌린 거예요. 에어컨 켜고 돌리면 최고 55도 정도 나옵니다. 아무튼 그 상태에선 통과합니다. 근데 그것도 높죠. 그래서 램 전압을 1.35V까지만 준 거예요. 온도만 낮출 수 있으면 맥스로 좋겠죠. 그래서 이 온도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혹시 방열판을 바꾸면 온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러면 방열판 바꾸기가 정말 아깝죠.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써멀패드도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램 같은 경우에는 써멀패드 대신에 테이프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정상적으로 써멀패드를 썼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이 정말 이램을 까는 게 아니에요. 이 디자인은 소비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말이라는 게 꼭 입에서 나오고 글씨로 써야지 말이 아닙니다. 이런 디자인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한 1분 정도 얘를 보고 있으면 이걸 디자인하는 사람의 얘기가 귀에 들립니다. 너 이래도 안 뜯을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나 안 뜯고 그냥 쓸까봐.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한 배려라고 봐야죠. 얘는 그냥 쓰면 큰일 나. 근데 얘는 아닙니다. 일단 뜯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요. 얘는 확실히 써멀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떼냈을 때 과연 온도가 떨어질 것인가? 괜히 황금알라는 거위배를 가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민 중이에요. 오버클럭이 아쉬워서 뜯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더 클럭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뜯어볼까 말까 뭐 이러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그래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드라이아이스를 한번 올려놔 봤는데 뜯었을 때 효과가 있을지 한번 간을 본 거죠. 근데 너무 빨리 날아가더라고.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어요. 바이오스 버전은 130입니다. 어드밴스드 D램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 보면 D램 PMIC 피처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어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스위칭 모드가 두 가지예요. DCM하고 CCM이 있어요. 얘네들의 차이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복잡해요. 뭐 어쨌든 내용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혹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링크는 따로 남겨놓겠습니다. 좀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DCM 쪽이 다이오드에 역회복 손실이 없고 모스펫이 부드럽게 켜져서 CCM보다 효율이 높다는 건데 뭐 그것도 알 필요 없겠죠. 이게 VDD하고 VDDQ하고 VPP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스위칭 모드하고 프리퀀시를 각각 DCM에 1500으로 맞춥니다. 스위칭 프리퀀시는 각각 이렇게 네 가지 값이 있어요. 그 중에 1500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게 효과가 굉장히 확실하고 강력해요. 벤제스 기준으로 6400이 들어가던 세팅 그대로 6600이 들어가고요. 삼성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TM5 시작하자마자 에러가 우르르 그렇게 에러가 막 쏟아지다가 심지어 2회전쯤에 불스가 뜨는 그런 세팅. 그 상태에서 다른 건 안 만지고 요걸 요렇게 바꾸는 것만으로 에러 없이 깔끔하게 완주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하이닉스 계열은 안 만져봤어요. 벤제스하고 삼성 시금치 두 가지만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삼성 칩을 쓰는 메모리에서는 이 세팅이 효과가 큽니다. 아니 삼성 칩이라기보다는 이 PMIC 종류에 따른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이 메뉴가 PMIC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6가지 항목은 공통으로 있고요. 르네사스 PMIC 같은 경우에는 이 위로 메뉴가 하나 더 생깁니다. 전압 연락 기능이 생겨요. 그러니까 흑금치를 꽂으면 여기 항목이 하나 더 생깁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바꿔볼 수 있는 조합이 8가지 총 512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걸 제가 다 해보진 않았어요. DCM으로만 대여섯 가지 정도 해봤고 그 중에서 얘가 결과가 제일 좋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조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512가지를 다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뭐 그까짓 거 해보려고 하면 금방 이거 내가 오늘 밤새서 하면은 못하니까 내일도 밤새면 되지 뭐. 그걸 다 해본다는 거는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램 종류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최소한 벤제스하고 상금치로는 확실합니다. 기타 나머지 세팅은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럭 부분은 이렇게 맞췄고요. D램 트레이닝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만 이네이블로 바꾸시고요. 메인 타이밍은 이렇게 맞췄어요. 서브 타이밍은 이렇고요. 턴어라운드 타이밍입니다. 어드밴스드 타이밍은 이렇게 맞췄어요. TRD 프리하고 TWRPD만 만졌습니다. 피타고라 CM의 정리 아시죠? 전압은 이렇게 4가지만 만졌어요. 이 전압들은 사용자 환경이나 수율에 따라서 달라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세어 벤젠스 5600의 CL36을 살펴봤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훌륭합니다. 디자인이 커세어답게 고급스럽고 오버클럭 성능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뭐 넣으면 넣는 대로 들어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꽤 높은 수준까지도 쉽게 잘 됩니다. 디자인도 예쁜데다가 쉽게 질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받은 지 벌써 2달 정도 됐는데 볼매예요. 가성비는 아무래도 시금치 계열 메모리들하고 비교하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XMP 메모리들만 놓고 보면 꽤 훌륭해요. 특히 커세어라는 걸 감안하면 가격은 많이 좋은 편이에요. 뭐 시금치 계열하고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죠. 대신 시금치가 갖고 있지 못한 장점도 많이 있죠. 방열판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XMP 프로필 같은 건 시금치엔 없죠. 특히 XMP 3.0은 유저 프로필을 지원하기 때문에 써먹을 때가 많아요. 이게 XMP 3.0이에요. 위에 3가지가 제조사 프로필이고 밑에 2가지가 유저 프로필이에요. XMP 2.0 때는 유저 프로필이 없었죠. 제조사 프로필도 2개까지만 지원했고, 근데 이 유저 프로필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우리가 램오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설정이 날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세이브를 해놓는데 여태까진 그걸 보드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각주구검이라는 고사성어 아십니까? 그렇게 세이브 해놨던 게 보드가 바뀐다든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커세어 배입니다. 요 칼이에요, 칼. 이 커세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칼을 물에 홀랑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친구가 칼이 빠진 자리에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어디다가? 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나중에 표시해놓은데 밑에 가면 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배가 항상 이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일로 갔다 서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배가 한 여기쯤 왔다고 치면 이 표시해놓은데 밑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배에다가 표시를 안 해놓고 칼이 빠진 강바닥에 깃발을 꽂아놨다. 이러면은 배가 다른 데로 가든 아예 배가 바뀌든 상관이 없겠죠. 배전에다가 암만 표시를 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칼이 빠진 자리에 표시를 해놔야지. 그 칼 빠진 자리에 표시해놓는 게 유저 프로필이에요. 그래서 활용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벤젠스가 복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당장 빼앗긴 예전의 지위를 탈환하긴 어렵겠지만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잘 내디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충분히 훌륭하고요. 이후로는 더더욱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자꾸 복수 하니까 그게 먹고 싶네요. 참복수육을 먹겠습니다. 복수를 해야 됩니다. 복수를. 벤젠스 수육이 되겠죠. 맛있어 보여요. 네, 오늘은 맥주를. 아, 진짜 맛있네요. 복불고기하고 복질이에요. 야, 이 정도면 복수할 수 있어. 아, 이 복지리 국물이 정말 시원합니다. 아, 이런 맛이 있어요. 볶음밥 나왔네요. 커세어 램쿨러입니다. 외관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배 로고가 예전 로고죠. 그러니까 앤디폴 형님이 여기 미아리에 와서 전 보시기 전에 그때 나온 제품이에요.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식은 좀 되는 물건인데 사용을 거의 안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 소장하려고 한동안 개봉을 안 했었어요. 근데 Z490 때 메인보드 전원부에 바람이 안 가면서 램만 시키려니까 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개봉해서 잠깐만 사용한 물건이에요. 불도 들어오긴 하는데 레인보우는 아니에요. 여기를 벌려서 램 소켓에 끼우시면 됩니다. 오늘의 암고는 거세어 상단이에요. 신청하실 분들은 거세어 상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양이들이 경계심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감식으로 하나 뚫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좋겠네요. 나올라 그래 민키 일로. 민키. 나오려면 일로 나오면 되잖아. 일로. 음식이라는 게 눈에 좋은 음식도 있고 피로에 좋은 음식도 있고 간에 좋은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이 있죠. 그 중에 수율 뽑기 할 때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엄마는 외계인, 엄마부터가 외계인인데 뭐 자식들도 외계인이라고 봐야죠. 수율도 외계인이고 이 라스킨 베긴스를 사면 요런 걸 주죠. 오버클럭 열심히 하라고. 이걸 한번 램위에 올려놔 보겠습니다. 특별히 따로 준비할 거 없고 그냥 저 위에 올리면 됩니다. 이 부직포는 깔 필요 없어요. 부직포로 까게 되면 이렇게 직접 만지면 안 됩니다. 예, 여기다 그냥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렇게 한 30분 있다가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 집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그래가지고 한 30분 걸린다고 그랬는데 한 5시간 걸린다고 그랬으면 좀 많이 줬을래나?